어쨌든 이런 관심 속에서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열쇠를 쥔 건 결국은 검찰이겠죠. 그렇죠.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어쨌든 검찰도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나 어떤 불신의 단초가 있다고 보고 이제 특별수사팀도 꾸리고 또 호남 출신을 팀장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배려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팀장이 언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무일 수사팀장, 대전지검장 출신인데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 수사 대상을 한정 짓고 있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서 송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은 결국 검찰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기 수사 잘못했다가는 뭐 조직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저는 장치가 또 한번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문무일 대전지검장께서는 아시겠지만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바로 직접까지 계셨잖아요. 조윤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그 땅콩 해양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고 저는 한 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론 뭐 저를 기억은 못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하는데 그때 당시 받은 인상이 어떤 기억이셨냐면 특수부 출신 특수통으로 알려주신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말을 잘 듣고 계시다가 초점을 바로 짚어내는, 쟁점이 뭔지를 바로 짚어내는, 야, 그거는 이 문제 아니야라고 하나로 딱 짚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주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고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오고 나간 것에 말에 나오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을 딱 조합을 하셔서, 야, 그건 이 정도면 얼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딱 결론을 내리신 모습이 전 기억이 나요. 그만큼 그 경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셨고 또 우리나라 기업 문화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잘못된 문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찰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2004년도에 또 실제로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 과정에서 그때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기도 했었던 분이고 하니까 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적합한 수를 두었고 문제는 그 적합한 검찰이 취한 적합한 수를 얼마나 국민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는 또 한 번 또 기대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의 기류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 우리 검찰 이외에는 이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사기관이 없지 않느냐. 우리 검찰의 몫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수사를 해봤자 여야 중에 한쪽은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쪽은 우리에게 정치 수사를 했다고 덤태기를 덮어 씌우면서 또 특검 가자고 할 거다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사의 징검다리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바로 검찰이 수사하지 말고 막 특검으로 보내는 게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나눠보면은. 근데 어째 보면 이제 그 검찰의 어째 보면 그 운명이라 할까요? 숙명이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특검 간다는 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당연히 있는데 그 사법 체계를 뛰어넘어서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특검 간다? 또 솔직히 특검 가가지고 뭐 국민들이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준 적 별로 있나요? 의혹만 정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옳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검찰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방향은 뭐냐면은 법 정설을 가지고 본다 이거지 검찰을. 법 체계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안 잡았느냐. 이제 이런 거에서 국민들과의 법 감정에 괴리가 온다. 이 부분을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막 우리 사회가 막 들떠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차분하게 검찰이 수사에 이제 수사팀도 만들고 착수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봐주는 것도 국민의 도리 같고 너무 막 속보 경쟁 있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보 경쟁이요? 예, 언론사도 너무 좀 속보 경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때는 검찰의 수사를 당분간 지켜봐 주는 것도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어떤 뭐 성역 없고 수사 대상이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건 그 8명 누가 되든 간에 그 8명을 다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어쨌든 뭐 자료가 나오면 할 수 있다라는 건지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현재 얘기하신 걸로만 보면 수사 대상들이 굉장히 넓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 같고 거기는
분명히 야권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리스트나 혹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 이외에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대선 자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대선 자금까지도 수사의 영역 안에 다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하나 걸리기라도 하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는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저 8명이 수사 대상이 될지 그것도 지금 가늠하기 힘든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소환이 임박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은 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키맨이라고 해서 한 3명 정도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고 어떤 내용들과 관련된지 한번 보시죠. 윤모 씨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준표 캠프의 활동 이력이 있죠. 그래서 2011년 당대표 경선 때 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공보특보를 활용했죠. 1억 원을 전달했다. 당사자로 지목이 됐고 스스로도 그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모 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운전기사 정도로 보면 되는데 최측근이고 그동안 통한 내용을 다 알고 현장에도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내막을 모르지만 어느 정도 흐름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관심 대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 씨인데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로 지금 언론에 이제 문제가 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32억 원 현금 인출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혐의 아니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순차적으로 불러갖고 관련 증거나 정황 자료 이런 것도 좀 캐묻겠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선 뭐 수사 대상에 한정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저는 수사 의지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확보한 또 물적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다가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이 포착이 되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검찰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방침을 내리면 국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처벌을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수사팀장으로 발탁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좀 신뢰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어떤 국민 여러분들도 설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봐라. 검찰이 분명히 또 이렇게 수사만 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이렇게 안 내는 거 보니까 다 봐주기식, 뭐 정권의 눈치를 봤다. 뭐 이렇게만 판단이 내렸을까 봐 이런 점도 좀 걱정이 돼요. 하지만 결국 또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거든요. 어떤 그렇죠.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점에서 계속 이렇게 강력한 수사 의지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수사 과정도 조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왔는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비호하지 않겠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제 거듭 촉구를 했고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러다면 특검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고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되면 뭐 특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별개다라는 어떤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검 문제는 근데 또 김무성 대표와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해석과 분위기가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죠. 이제 진박과 취지 간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검찰 수사 얘기를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입구와 출구 조사예요. 5억이 있었으면 5억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서 매치를 시키는 작업이 검찰 수사인데 이미 입구,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졌다는 정황은 기존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그렇죠. 횡령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느냐인데 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아까 뭐 한모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 분식회계를 했다로 지적된 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될 것 같고 출구는 나왔죠. 그 윤모 비서가 그러니까 이사 하는 부사장도 했던 그분이 첫째 출구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성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뭐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뭐 비서실장 분을 만났을 때는 직접 헬스클럽에 들고 갔다. 본인이 직접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경우가 없었다. 대신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그 직접 전달한 부분들을 어딘가에 기재해 놓지 않았을 것인가. 그게 결국에 관건일 것 같은데
추측이지만 여태까지 나온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걸로 많이 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남겨놨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입구와 출구가 매치가 될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나온 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을 아까 거라는 우리 거죠. 대기업 이 수사 있는 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수사 자료 있는 걸 보면은 적은 돈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우리 수준의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금품 수수 관계에서 예를 들어 억대 이상이 넘어가면은 입구와 출구가 거의 다 밝혀져요. 다 밝혀지더라고. 그리고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비자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누가 비서실이나 재무팀에서 그거를 비자금을 만든단 말이죠. 금고면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걸 성한종 회장이 돈을 갖다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서실이나 경남기업 재무팀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 부분을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한종 회장 혼자 환전하고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가 있기 때문에 출구를 밝히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하나는 성한종 회장이 저도 뭐 과거에 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에요. 저는 확실히 모든 것을 기재해놨을 것이다. 그리고 성한종 회장이 기재를 안 하더라도 성 회장의 비서실이나 성 회장 측근들은 회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다이어리를 적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퍼즐 맞추기 하면은 출구 수사는 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언급되면 오늘 뭐 신문에서도 뭐 일부 성완종 회장의 비망록이 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몇 층에 있는 어디 식당에서 먹었고 누가 호스트고 뭐 누가 뭐 돈 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봐서는 분명히 비망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인가 만나본 송 교수님의 의견도 그 특성은 개인적인 캐릭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얘기인데 또 다른 또 키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고 성 회장님, 성 전 회장의 아드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성 회장의 이전에 심경을 토로했던 여러 그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수사가 아들을 한테까지 겨냥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는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경을 토로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막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록물이든 어떤 녹취물이든 어떤 형태로도 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또 수사 과정에서 또 불거져 나온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큰 폭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봐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문의 뭉칫돈은 이제 32억 원입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횡령했다고 봐는 거는 250억. 그중에 이제 자녀 교육비 10억 빼면 연봉 빼면 240억 정도가 이제 횡령한 돈이고 그 240억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32억인데 2007년부터 14년까지 8년 동안 370여 차례 인출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뭐 1억을 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뭐 입금 출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금품을 전달했다고 성완종 전 회장이 주장했던 그 시기 그리고 2011년, 2012년은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과 대선이 있던 그 시기에 집중 인출이 됐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검찰 특수통들은 뭐 추적하고 용처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기록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거기에도 이번 어떤 자살하기 직전에 뭔가 기록을 더 남겨놨을 수도 있고요. 아까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이럴 때 쓴 기재 금액 같은 것들은 상당히 신뢰성이 왜 김영식 전 시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 장부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의외로 쉽게 너무 많은 무서운 일들이 풀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그런 의혹들을 기반으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사실은 뭐 불필요한 루머 같은 것도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나 진실은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